나는 가난의 냄새를 아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 내 주머니에는 언제나 바람만 들었다. 새벽이면 소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논두길을 걸으며 발밑에 흙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기억한다. 그 시절 우리는 먹을 것을 아끼고 불을 아끼고 말까지도 아꼈다. 절약은 생존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아껴도 그렇게 참아도 가난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은 점점 더 단단하게 우리 집을 감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절약은 분명 필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돈을 쓰지 않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다. 절약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주영아, 한 푼이 아까운 법이야. 아껴야 산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자랐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보니 돈을 아낀 사람보다 돈을 움직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 했고 부자들은 돈을 흘려보냈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직접 부딪히며 배웠다. 돈을 움켜쥐면 작아지고 흘려보내면 커진다는 것을. 내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나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다. 막노동판에서 얻은 품삯 몇 푼을 손에 쥐면 그 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으려 했다. 밥값도 아끼고 잠자리도 아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나는 공사장 옆 판잣집에서 홀로 비를 피했다. 바람이 들이치고 물이 새고 몸이 떨렸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아끼며 산다고 내일이 나아질까? 절약이 나를 살린 게 아니었다. 절약은 단지 오늘을 버티게 했을 뿐이었다. 인생을 바꾸려면 써야 했다.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돈을 무서워하지 말자. 돈을 움직이게 하자. 나는 절약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것이 나를 묶어놓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았다. 절약은 때로 사람의 상상력을 가둔다. 안 된다, 못한다는 말 뒤에는 항상 돈이 없다는 핑계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길이 없으면 뚫으면 된다. 그것이 내 철학의 시작이었다. 절약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 꿈은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처음 트럭을 샀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말렸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빚까지 내서 그걸 사면 큰일 난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절약에서 모은 돈이 나를 먹여 살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트럭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나는 그 트럭에 내 모든 돈을 쏟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인생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절약이 아닌 결단이 나를 움직인 것이다. 가난할수록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한다. 돈이 줄어드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그 불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돈이 내게서 떠나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미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다. 나는 그 씨앗을 심으며 살아왔다. 절약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절약은 독이다. 목적 없는 절약은 단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고 있었다. 절약이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한다. 절약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 절약은 수단이다. 돈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 밥 한 끼를 아끼던 그 시절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돈을 벌면 두려워하지 않고 쓰겠다. 의미 있게 살아있는 곳에 쓰겠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세우며 항상 그 원칙을 지켰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서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성공한 뒤에도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젊을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을 모으려 하지 않았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했을 뿐이야.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다. 돈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방향이 생기고 생명이 생긴다. 절약만으로는 흐름이 막힌다. 나는 그걸 어린 시절 내 손으로 느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였다. 장터에서 리어카로 물건을 팔며 하루를 버티던 시절 나는 남은 돈을 전부 쌀자루 하나 사는 데 썼다. 친구가 놀라며 말했다. 야, 그 돈이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다 써버리냐?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내일 장을 열려면 쌀이 있어야지. 오늘 아낀다고 내일 장을 못 여는 건 더 큰 낭비야. 그때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바로 내 철학이었다. 절약이 내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인생은 절약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고 돈이 멈추면 사람의 마음도 썩는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생명을 가진 절약이어야 한다. 어디에 써야 하는지, 왜 써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절약만이 사람을 살린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알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절약은 다스림의 한 부분일 뿐이다.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아끼는 법보다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절약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를 키운 건 결단이었다. 나는 아낀 게 아니라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절약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부는 절약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절약이 가난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를 시험했는지를 들려주겠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줄어드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나를 휘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아끼면, 하지만 그 조금만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 나는 그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를 보았다. 두려움에 갇힌 절약은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나는 그 벽을 스스로 부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첫 번째 교훈을 얻었다. 두려움으로 하는 절약은 결국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처음으로 돈을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했던 건 아직 사업의 형태조차 잡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번 돈을 쥐고 있던 나는 어느 날 우연히 공사 현장에서 트럭 한 대를 보았다. 낡은 트럭이었다. 그러나 그 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고 자재를 옮기며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시키는 걸 보았다. 나는 그 순간 생각했다. 이 트럭이 있다면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돈이었다. 내 손엔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 트럭 값은 그 몇 배였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없다는 말이 싫었다. 그래서 나는 빚을 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아니 그 돈이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모은 돈을 다 써버리냐.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돈으로는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은 못 버틴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을 건 결정을 내렸다. 처음 트럭을 몰고 공사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나를 의심했다. 저 젊은 놈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일찍 나가고 그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내 트럭은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였다. 돈이 돌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갚아야 할 빚이 있었지만 그 빚이 나를 살렸다. 사람들은 돈이 줄어드는 걸 무서워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속도를 올린다는 걸 느꼈다. 돈은 쥐고 있을 때 죽고 움직일 때 산다. 그걸 깨달은 날 나는 절약이 아닌 순환을 믿게 되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사람을 멈추게 한다. 나는 사업 초기에 수많은 두려움과 맞섰다. 건축 자재가 떨어지고 계약이 지연되고 돈이 바닥날 때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멈추면 끝이야. 돈은 멈추는 순간 썩는다. 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신뢰가 부족하면 땀으로 메웠다. 그리고 결국 그 신뢰가 돈보다 큰 자산이 되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 멈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나는 돈을 쓴 게 아니라 미래를 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외국의 투자자를 만나 계약을 추진하던 때였다. 그들은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무모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모한 게 아니라 필연입니다. 내가 이 돈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아요. 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국 내 결단을 보고 투자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다. 돈이 떠나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나는 새로운 길을 얻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흘러야 산다. 물이 고이면 썩듯 돈도 움직여야 가치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사람들을 겁주었다. 잃지 마라. 위험하지 마라. 조심해라.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했다. 그렇게 조심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절약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절약은 그저 문 앞에서 서성이는 행위일 뿐이다. 두려움은 항상 합리적인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기회는 사라진다. 나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만들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모았고 기술이 없으면 배우며 해결했다. 그리고 늘 말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묶어두면 인생도 묶인다. 나는 묶이지 않기 위해 돈을 흘렸다. 돈을 잃을 때마다 새로운 길이 보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공사 현장에서 자금이 끊겼을 때였다. 모든 직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더 쓰면 위험합니다.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다, 더 써라. 이 공사가 멈추면 사람의 의욕도 멈춘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랐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그 돈은 다시 돌아왔다.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먼저 돈을 믿었다. 믿음이 없는 절약은 단지 불신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가난할 때보다 돈이 많을 때가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노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이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쓸 줄 모르면 그건 부자가 아니다. 그것은 겁쟁이다. 나는 겁을 내지 않았다. 돈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나는 웃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돈이 돌아올 길을 알고 있다. 돈은 신뢰의 강물이다. 흘러야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아끼려 하지 말고 돈을 배우려 하라. 절약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두려움을 이겨야 진짜 절약이 된다. 돈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절약해도 가난하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풍요롭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절약은 단순한 절제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다. 돈을 지킬 용기가 아니라 쓸 용기, 미래를 향해 던질 용기. 나는 그 용기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확신한다. 절약만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돈을 움직이는 용기, 그것이 진짜 부의 시작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본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바로 사람에게 돈을 쓰지 않는 절약이다. 그들은 투자엔 과감하지만 사람에겐 인색하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냉정한 절약이 어떻게 회사를 무너뜨렸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왔다.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안다. 진짜 돈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세상에는 돈을 벌 줄은 알지만 사람에게 돈을 쓸 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말한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사람에게 쓰지 않는 돈은 절대로 불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배웠다. 젊은 시절 나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때 한 동료가 있었다. 그는 늘 계산에 밝았다. 자재 하나 못 하나에도 손익을 따졌다. 이거 아껴야지. 이거 줄이면 이익이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맡은 일은 늘 문제를 일으켰다. 자재를 아끼다 품질이 떨어지고 인력을 줄이다 사고가 났다. 결국 그 절약은 손해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아끼면 썩는다.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 한 젊은 직원이 있었다. 그는 늘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나는 그를 눈여겨봤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이번 공사 현장은 자네가 책임져 보게. 그는 깜짝 놀랐다. 저 같은 신입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경험은 맡겨야 쌓이는 거야.
나는 사람에게 투자할 줄 아는 절약을 할 거네. 그 후 그는 놀라운 성과를 냈고 몇 년 뒤에는 내 오른팔이 되었다. 돈이 아니라 기회를 준 절약이었다. 사람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걸 절약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절약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아끼지 말고 사람을 써라. 그래야 일이 산다. 현장의 기술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는 것,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 그 가족까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게 돈이 들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장 값진 투자였다. 그들이 나를 믿었고 나를 위해 일했다. 신뢰는 통장에 적히지 않지만 그 신뢰가 회사를 키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였다. 사막의 한복판 50도 가까운 열기 속에서 우리 직원들은 하루 종일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했다. 그때 일부 관리자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물 공급량을 줄이려 했다. 회장님, 물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절반으로 줄입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이 목마른데 절약을 논하지 마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결정 하나가 회사를 살렸다. 그들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켰고 그 현장은 역사적인 성공으로 끝났다. 돈을 절약했다면 아마 그곳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늘 말한다. 사람을 믿는데 드는 돈은 손실이 아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가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회사가 어려울 때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사람은 내 손을 잡았다. 그들의 땀과 의리가 회사의 버팀목이 되었다. 절약은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신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돈은 숫자로 쌓이고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세워진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믿었다. 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순환이다. 그들이 성장하면 회사가 자라고 회사가 자라면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본 진짜 부의 구조였다. 나는 사업을 하며 돈을 쓰는 법보다 사람을 키우는 법을 먼저 배웠다. 돈은 사람이 움직여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 나는 젊은 경영자들에게 자주 묻는다. 자네는 어떤 절약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키우는 절약인가? 사람을 줄이는 절약인가?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숫자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사람의 열정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수많은 위기를 버텼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직원 복지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나갑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돈을 줄이면 그들의 의욕도 함께 줄어들 텐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덧붙였다. 절약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빠진 절약은 결국 회사를 죽이는 절약이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돈이 만든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배로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한 번은 공사 도중 사고가 나서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회사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나를 믿었고 그 믿음이 회사를 다시 세웠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였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절약은 결국 관계의 문제다. 관계를 끊는 절약은 독이 된다. 관계를 살리는 절약만이 길이 된다. 나는 돈을 아끼며 사람의 마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은 빈자리에 앉게 된다. 돈은 남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사라졌다. 나는 그런 절약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내 사람을 위해 돈을 썼다. 때로는 손해였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된다. 사람에게 쓴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다. 신뢰, 존경,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배운 두 번째 진실이다. 절약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사람을 위한 절약은 회사의 심장을 살리고 사람을 버린 절약은 회사를 서서히 죽인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절약이 있다. 돈도 사람도 아닌 시간을 아끼려는 절약. 시간을 아끼려다 인생을 낭비하는 절약 말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시간의 절약이 어떻게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동안 시간을 돈처럼 아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늘 말한다.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방향을 잃은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며 서두르지만 그 서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나는 그걸 수없이 목격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도 그 함정에 빠졌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 24시간을 일로 채웠다.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을 돌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맞추며 하루를 버텼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시간을 절약하는 달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시간을 절약한 게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내 삶의 방향을 잃은 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몸을 맡긴 것이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시간은 아낀다고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쓰는 법을 알아야만 가치가 생긴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써야 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대신 시간을 쥐고만 있다.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미루며 말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하자.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미루는 사이에 인생의 봄은 지나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늘 안타까웠다.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보다 방향을 세웠다. 하루 10분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했지만 그 10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바꾸었다. 생각 없는 절약은 결국 더 큰 낭비로 돌아온다. 방향 없는 속도는 추락일 뿐이다. 나는 빠르게 가는 대신 올바른 길을 찾는 데 시간을 썼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절 현장 책임자가 내게 보고를 했다. 회장님,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하루라도 단축하려면 품질 검사를 생략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시간을 절약하려다 신뢰를 잃으면 그건 시간을 버리는 거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결국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지켰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이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 회사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첫걸음이 되었다. 시간을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얻은 것이다. 세상에는 시간을 돈처럼 관리하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 시간은 통장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경험 속에서만 가치가 생긴다. 누군가는 효율을 외치며 1분 1초를 계산하지만 나는 비효율 속에서 성장했다. 길을 잃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며 얻은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절약은 나를 보호했지만 낭비는 나를 성장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절약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살아라.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시간을 돈처럼 아끼지 마라. 돈은 네가 다스릴 수 있지만 시간은 네가 다스릴 수 없다. 시간은 신이 준 유일한 공평한 자산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하루 24시간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절약으로는 차이를 만들 수 없다. 방향으로만 차이를 만든다. 나는 한때 너무 많은 회의를 열었다. 효율을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중요한 걸 놓쳤다. 숫자와 보고서에 묻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 속에 담긴 피로와 열정을 읽지 못했다. 결국 그 효율적인 절약은 나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말은 때로 사람을 잃는 말이라는 것을. 시간을 줄이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신뢰가 줄고, 신뢰가 줄면 결국 돈도 줄어든다. 나는 그 단순한 원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은 늘 바쁘다. 그러나 바쁘다는 건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 많다는 게 좋은 일이다. 바쁜 사람은 늘 절약을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친다. 나도 그랬다. 한때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건너뛰며 일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시간은 결국 내 몸을 무너뜨렸다. 절약이 아니라 소모였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시간은 모으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시간을 줄이지 말고 의미를 늘려라. 같은 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쓰면 평생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늘 아침마다 30분을 혼자 걸었다. 그 30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에 내 생각이 정리되고 결정이 명확해졌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했지만 나는 그 낭비 속에서 길을 찾았다. 진짜 절약은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효율만을 찾는 절약은 결국 삶의 리듬을 망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사색이 필요하다. 절약은 속도를 높이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나는 한때 너무 빨리 가려다 중요한 사람들을 잃었다. 함께 웃던 동료가, 가족이, 친구가 하나둘 떠나갔다.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다.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절약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였다. 그래서 나는 중년 이후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아끼는 법을 배우지 말고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존중하면 시간은 보상해준다. 조급함을 버리고 방향을 세우고 의미를 채워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절약이다. 나는 이제 묻는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아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절약은 삶을 줄이고 의미는 삶을 확장한다. 절약은 계산이지만 의미는 철학이다. 돈은 계산으로 모이지만 인생은 철학으로 완성된다. 나는 시간을 절약하지 않고 철학을 쌓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단 하루도 헛되지 않았다. 절약은 결국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조급하면 시간은 흩어지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시간은 쌓인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그 진리를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말한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삶이다. 절약하지 말고 살아라.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절약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절약. 바로 작은 손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절약. 그로 인해 큰 기회를 놓치는 절약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어리석은 절약이 어떻게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들려주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길이 열린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작은 손해 하나에도 몸을 떨었다. 이건 너무 비싸요. 이건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계산에만 능했고 기회를 보는 눈은 없었다. 나는 그들과 달랐다. 돈을 잃을지언정 신뢰를 잃지 않았다. 시간과 기회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는 절약은 결국 큰 손실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내가 아직 중동공사를 맡기 전 국내에서 큰 계약을 추진하던 때의 일이다. 한시공사가 내게 제안을 했다. 회장님, 이 자재를 쓰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만 보면 이익이었다. 하지만 나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다. 자재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이걸로 공사를 하면 언젠가 문제 생긴다. 옆에 있던 실무자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원가 절감이 경쟁력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원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신뢰를 줄이는 거네. 그건 절약이 아니라 손해야. 결국 나는 비싼 자재를 썼다. 그 덕분에 그 건물은 20년이 지나도 단 한 번의 보수도 필요 없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정 회장은 돈을 흘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알았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번 것이었다. 세상에는 눈앞의 손해를 피하려다 평생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이 결국 기회를 막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돈을 절약한 게 아니라 운을 절약하고 있네. 인생에는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문을 열 수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시절 갑자기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자재가 늦게 도착했고 일정이 밀릴 위기였다. 담당자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더 쓰면 적자입니다. 잠시 멈추시죠.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멈추면 적자가 아니라 파산이야. 손해는 나중에 회복되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끝이다. 나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그 결단은 결국 회사를 살렸다. 공사는 제 시간에 끝났고 그 성실함을 본 발주처는 다음 계약을 우리에게 맡겼다. 손해가 문을 열었다. 손해를 감수할 용기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성공도 없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작은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손해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손해를 통해 길을 봤다. 그 길 끝에는 항상 신뢰가 있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돈을 썼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내가 은행을 처음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던 시절 은행원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정 회장님,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내 담보는 신뢰요. 내가 약속을 어긴 적 있어? 결국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약속대로 원금을 갚았다. 그 은행원은 그날 이후 나의 평생 친구가 되었다. 나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신뢰를 샀다. 잠시의 손해를 감수했지만 평생의 인맥을 얻었다.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나는 손해로 세상을 샀다.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타이밍을 놓친다.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리는 사이에 기회는 떠난다. 나는 늘 그 순간에 뛰어들었다. 계산보다 용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늘 나를 살렸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계속 일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배움을 사는 거야. 실패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사람들은 손해를 피하지만 나는 손해를 통해 성장했다. 손해는 내 스승이었다. 절약이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절약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절약은 언제나 결핍의 철학이다. 나는 절약 대신 신뢰를 선택했다. 손해 대신 기회를 선택했다. 돈은 떠날 수 있지만 신뢰는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았다.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품질이었다. 그 품질은 결국 손해볼 줄 아는 정신에서 나왔다. 한 번은 자재불량으로 공사를 멈춘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괜찮지 않다. 지금 이 작은 흠이 내 이름을 망칠 수 있다. 나는 다시 자재를 주문했고 일정은 미뤄졌다. 손해는 컸다. 하지만 그 건물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 결과 고객은 평생의 신뢰를 주었다. 손해가 신뢰를 낳고 신뢰가 돈을 낳았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돈을 지키려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 절약은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절약이다. 작은 손해를 참으면 큰 돈이 돌아온다. 하지만 작은 손해를 피하면 큰 기회를 잃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절약이다. 나는 그 두려움을 가장 경계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손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런 법은 없다. 손해는 성공의 수업료다. 나는 수없이 손해를 봤지만 그만큼 배웠다. 그리고 배운 만큼 다시 벌었다. 손해는 나를 가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만들었다. 인생은 장부처럼 계산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해본 것이 몇 년 뒤에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약 대신 신뢰를 택한다. 나는 지금도 그 철학을 믿는다. 손해는 나쁜 게 아니다. 손해는 기회다. 단 그 손해가 의미 있는 곳에 쓰였을 때만.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작은 손해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으로 가는 통행료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 길도 열리지 않는다. 절약으로는 문을 닫고 손해로는 문을 연다. 나는 손해로 문을 연 사람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절약이 있다. 가장 교묘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이는 절약.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절약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절약이 어떻게 사람의 가능성을 말라죽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봤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끝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평생 일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늘 말했다. 나는 나중에 쓸 거야. 지금은 아껴야지. 그러나 인생은 그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보며 느꼈다.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절약은 결국 가장 위험한 가난이다. 젊은 시절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번 돈은 전부 집으로, 일터로, 공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내 옷은 늘 낡았고 신발은 항상 구멍이 났다. 회장님, 새 옷이라도 한 벌 사시죠?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대답했다. 나는 옷보다 일이 급해. 그땐 몰랐다. 내가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멈춘다. 나는 그걸 늦게 깨달았다. 나는 언젠가 한 젊은 기술자를 만났다. 그는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뛰어났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말만 했다. 회장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언제 그 여유가 올 것 같은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여유를 얻지 못해. 돈이 생긴 뒤 배우려 하지 말고 배워서 돈을 만들어라. 그는 그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년 뒤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때 배운 기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결국 돈보다 값진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였다. 사람들은 절약을 잘못 배운다. 절약이란 아끼는 게 아니라 쓰는 곳을 구분하는 힘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구분을 하지 못한다. 좋은 음식, 좋은 책, 좋은 교육, 좋은 경험에 돈을 쓰는 걸 낭비라고 생각한다. 대신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에 시간을 쓴다. 그게 진짜 낭비다. 나는 항상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않는 돈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면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 내가 처음 해외 출장을 나갔을 때였다. 비행기표 값이 아까워서 이코노미석만 고집했다. 몸은 피곤했고 회의장에서는 집중이 안 됐다. 그날 계약을 놓쳤다. 나는 깨달았다. 아끼려다 잃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돈을 쓸 때 항상 물었다. 이 돈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렇다면 아낌없이 썼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나는 많은 사업가들이 자기 자신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걸 봤다. 일에 몰두하며 건강을 잃고 돈을 벌면서도 마음은 병들었다. 그들은 말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버티는 것은 생존일 뿐 성장은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 버팀목도 언젠가 부러진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데 쓴 돈보다 나 자신을 단련하는 데 쓴 돈이 더 큰 이익을 남겼다고 믿는다. 나는 평생 배웠다. 돈이 많을수록 배워야 한다. 배움이 없는 돈은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은 돈은 언젠가 흩어진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책을 가까이 했다. 해외 사업가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사고를 배우려 했다. 내게 지식은 최고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배움은 사치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평생 제자리에서 돈만 쫓는다. 그들은 절약을 통해 부자가 되려 하지만 결국 배움이 없기에 가난을 되풀이한다. 나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절약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말한다.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쉬자. 그러나 나는 말한다. 몸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돈은 건강한 몸 위에 세워진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은 운동을 했다. 새벽에 걷고 생각하고 나를 다스렸다. 그것이 나를 버텨준 원동력이었다. 자신을 돌보는 절약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절약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가난하면 남에게 베풀 수 없다.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돈이 많아도 인색해진다. 나는 내 안의 풍요를 먼저 채웠다. 그것이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부자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남이 아닌 자신을 믿고 자신을 키우는 데 쓰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자신을 위해 쓸 때 살아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다. 자신의 시간을 팔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키워라. 그게 진짜 절약이다. 시간을 팔면 돈이 남지만 자신을 키우면 미래가 남는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기술이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반대로 간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쓰는 돈을 낭비로 여긴다. 배우는데 돈을 쓰면 쓸데없다. 건강을 챙기면 사치다.
휴식하면 게으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갉아먹는 절약이다. 그런 절약은 결국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에게 쓴 돈이 결국 세상을 바꿨다고 믿는다.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 그것들이 현대를 만들었다. 나의 투자는 내 몸과 정신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절약하지 않았다. 대신 성장했다. 절약은 나를 지키지만 투자는 나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절약은 인생의 등불을 끄는 것이다. 자신에게 돈을 써라. 배움에, 건강에, 경험에, 휴식에.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탱할 자산이 된다. 절약은 돈을 남기지만 투자는 사람을 남긴다. 나는 사람을 남기려 했다. 그래서 내 돈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됐다. 이제 절약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절약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돈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간을 살리는 것이다. 그 세 가지가 흐를 때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나는 그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이제 남은 이야기에서 나는 말하고 싶다. 절약의 끝은 결국 흐름이다. 돈은 멈추면 썩고 흘러야 산다. 진짜 부자는 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살려 쓰는 사람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살리는 절약의 철학이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겠다. 나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절약의 목적은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돈을 살리는 것이다. 돈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숨쉬는 생명처럼 움직여야 산다. 멈추는 순간 썩는다. 나는 평생 돈을 아끼는 법보다 돈을 살려 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 절약은 기술이지만 돈을 살리는 것은 철학이다. 돈을 살린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뜻이었다. 나는 돈을 흐름이라고 불렀다. 돈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강물이 멈추면 냄새가 나고 생명이 죽는다. 그러나 흐르면 모든 것을 적신다. 나의 인생은 그 흐름을 만드는 여정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흐름을 몰랐다. 그저 벌면 모으고 모으면 지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지키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움직이는 돈만이 나를 키운다. 나는 그 원리를 터득한 순간부터 절약의 정의를 바꿨다. 절약이란 돈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흐르게 하는 기술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위기를 맞았다. 그때마다 나를 살린 건 계산이 아니라 순환의 철학이었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자금이 막히고 모든 직원들이 불안에 떨었다. 그때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시점에서 돈을 더 쓰는 건 무모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돈을 멈추게 하는 게 더 무모하지. 돈이 돌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멈춘다. 나는 남은 자금을 직원들의 월급으로 먼저 썼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월급이 그들의 마음을 살렸고 그 마음이 회사를 다시 움직였다. 멈춰있던 일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위기를 넘겼다. 돈은 숫자로 남지 않았다. 사람의 신뢰로 변해 돌아왔다. 나는 항상 말했다. 절약이란 멈춤이 아니라 선택이다. 돈을 쓰되 어디로 흘려보낼지 알아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강이 생기듯 돈도 필요한 곳으로 흘러야 의미가 생긴다. 나는 언제나 돈이 머물지 않게 했다. 나에게 들어온 돈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으로, 누군가의 땀으로,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갔다. 그 돈이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본 돈의 순환이었다. 한 번은 해외 사업 현장에서 외국 투자자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님,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사람에게 쓰십니까? 그건 비효율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효율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사람에게 쓴 돈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돌아옵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년 뒤 내 회사가 위기를 넘어 성장하는 걸 보고 나를 찾아왔다. 이제 알겠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돈은 신뢰가 있을 때만 산다. 돈을 살려 쓰는 법은 단순하다. 의미 있는 곳에 써라. 사람을 살리고 꿈을 살리고 내일을 만드는 데 써라. 그 돈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증명했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자재비가 모자라면 내 월급을 줄여 현장에 썼다. 공사가 끝나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일이 생겼다.
돈을 살려 쓴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심는 일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생각했다. 절약은 돈을 막는 벽이 아니라 흐름을 이끄는 문이어야 한다. 벽은 막지만 문은 통하게 한다. 나는 절약을 벽이 아니라 문으로 만들었다. 돈이 흐를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사람을 세웠다. 그 결과 나의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그건 돈이 아니라 신뢰의 순환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돈을 아끼지 말고 돈을 움직여라. 돈은 정체되면 죽는다. 그러나 움직이면 커진다. 절약은 모으는 법이 아니라 흘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쌓이는 게 아니라 순환할 때 비로소 생명을 가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려던 시절 한 임원이 반대했다. 회장님, 국내에서도 아직 불안합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나는 말했다. 위험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지금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씨앗이야. 결국 나는 결단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현대를 세계 무대로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그걸 투자라고 불렀지만 내게 그것은 살리는 절약이었다. 미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절약이었다. 돈을 살려 쓰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절약은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다. 도구를 두려워하면 손이 묶이고 도구를 믿으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돈을 믿었다. 그리고 돈보다 더 믿은 것은 사람의 가능성이었다. 절약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돈을 쥐고 놓지 않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돈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키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돈이 내 손을 떠날 때마다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향이 있는 절약은 언제나 풍요를 낳는다. 방향이 없는 절약은 언제나 결핍을 낳는다. 내가 나이를 먹으며 가장 두려웠던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다. 돈이 멈추는 것이었다. 멈춘 돈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게으른 사람은 결국 가난해진다. 나는 돈을 흘려보내며 살아 있었다. 내 삶이 끊임없이 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돈을 믿었기 때문이다. 돈을 쓸 때마다 나는 내 철학을 함께 흘려보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돈을 죽이지 말아라. 절약으로 돈을 묶지 말고 지혜로 돈을 살려라. 돈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절약의 마지막 의미였다. 절약은 결핍의 기술이 아니라 생명의 기술이었다. 이제 나는 그 생명의 기술을 인생의 마지막 교훈으로 묻고 싶다. 절약은 도구다. 방향이 없으면 독이 되고 목적이 있으면 길이 된다. 돈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다. 절약이 멈추는 곳에서 가난이 시작되고 절약이 흐르는 곳에서 부가 태어난다. 나는 평생 그 진리를 따라 살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절약의 끝은 결국 철학이다.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약은 인생을 묶는 끈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바람이어야 한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절약이 가난을 만들지 않고 부를 만드는 진짜 이유, 그 모든 길의 끝에서 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절약의 끝에서 발견한 인생의 철학적 결론을 이야기하겠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돈을 지킬 것인가? 돈을 흘릴 것인가? 절약할 것인가?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풍요롭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경영하는 철학이다.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돈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절약을 미덕으로 배우지만 나는 절약이 때로는 비겁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모든 걸 아꼈다. 밥 한 그릇, 못 하나, 벽돌 한 장까지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절약은 나를 풍요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좁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절약이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나는 절약을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바꿨다.
돈을 멈추게 하지 않고 순환시키는 절약. 그것이 나를 살렸다.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절약의 진짜 철학이다. 절약은 방향 없는 두려움이 아니다. 절약은 목표를 향한 지혜로운 집중이어야 한다. 목표 없는 절약은 가난을 낳고 목적 있는 절약은 불을 낳는다. 나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어느 날 회사 자금이 바닥나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돈을 더 아껴야 하나? 그러나 곧 스스로에게 물었다. 절약이 회사를 살릴까? 아니면 멈추게 할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 필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가진 돈을 모두 공사 현장에 투입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일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절약은 멈춤의 기술이 아니었다. 절약은 흐름의 균형을 잡는 기술이었다. 나는 평생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핑계로 두려움을 숨긴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모으고 나서. 그러나 그런 말은 결국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절약이 지나치면 기회가 죽는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다. 절약이 인생을 지켜주는 때도 있지만 절약이 인생을 묶어버릴 때도 있다. 절약은 타이밍의 문제다. 쓸 때 써야 한다. 버려야 채워진다. 나는 그것을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배웠다. 한때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다림은 절약이 아니라 두려움의 포장지였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돈을 썼고 사람을 모았고 미래를 걸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다. 절약을 포기한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가장 큰 부를 얻었다. 나는 절약을 이렇게 정의한다. 절약이란 미래를 위한 선택의 힘이다. 지금을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조절하는 것이다. 절약의 본질은 인내이고 그 끝은 성장이다. 그러나 그 인내가 두려움에서 비롯되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위축이다. 절약은 담대해야 한다. 담대하지 않은 절약은 가난을 낳는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끼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라. 대신 살려 써라. 돈을 살려 쓴다는 건 단순히 소비가 아니다. 그것은 돈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돕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곳에 쓰는 것이다. 그럴 때 돈은 돌아온다. 그것이 돈의 순환 법칙이다. 절약이 돈을 멈추게 하고 의미 있는 사용이 돈을 살아있게 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절약가들을 봤다. 그들은 계산에 밝고 계획에 능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눈빛은 흐려졌다. 인생의 불이 꺼진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돈을 모았지만 돈의 의미는 잃었소. 돈은 생명과 같다. 돌보지 않으면 시든다. 절약만으로는 돈을 돌볼 수 없다. 돈은 사랑처럼 주고받을 때 살아난다. 절약은 마음의 문제다. 돈을 아끼는 이유가 두려움에서 나오면 그 절약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나 감사에서 나오면 그 절약은 당신을 풍요롭게 만든다. 나는 늘 감사로 절약했다. 이만큼 쓸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만큼 남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절약은 나를 조급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넉넉하게 했다. 결국 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마음이 좁으면 돈도 좁아지고 마음이 넓으면 돈도 넓어진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절약이란 결국 사람의 품격이 아닐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묻곤 했다. 이 돈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렇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었다. 절약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었다. 나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드물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돈을 쌓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다. 그들은 절약했지만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늘 불안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절약은 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한다. 나눔 없는 절약은 그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지키려면 절약하라.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흘려라. 절약은 방패이고 나눔은 칼이다. 방패만 들고 싸울 수는 없다.
돈을 아끼는 기술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진짜 풍요가 온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결론이었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약은 부자의 시작이지만 나눔은 부자의 완성이다. 절약이 돈을 모으고 나눔이 마음을 키운다.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생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절약만 있는 인생은 메마르고 나눔만 있는 인생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절약과 나눔이 함께 있을 때 그 삶은 흐르고 빛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절약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누되 계산하지 말라. 흘리되 잃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철학이 된다. 내가 평생 배운 절약의 교훈은 단 하나다. 돈은 멈출 때 썼고 흐를 때 산다. 절약은 그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일 뿐이다. 그 나침반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 위에 놓일 때 절약은 불을 낳고 인생을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절약은 돈을 묶는 끈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바람이어야 한다. 그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가난은 오지 않는다. 그 바람이 계속 흐르는 한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